밤입니다. 밤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죠. 후방 영상입니다. 뒤에서 차가 옵니다. 차가 오더니 긁고 지나갔어요. 네. 상당히 넓은 공간이라고 그럽니다. 2.5톤 트럭도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전방 영상에 나올 겁니다. 아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 차가 지나가면서 북 긁고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차를 좀 빼더니 저 앞으로 갑니다.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옵니다. 피해 차량을 와서 부딪힌 부위를 살펴봅니다. 살펴보고는 이제 어디로 갈까요? 본인 차로 갑니다. 본인 차 가서 자기 차는 어디 부딪혔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그 차를 몰고 갔습니다. 예, 여기서 후진해서 이렇게 와서 앞으로 갔습니다. 자, 주택가 골목길이고요. 근데 블박차 빼놓고 2.5톤 트럭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밤 8시기 때문에 애들 학교 가는 시간도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요 근처래요.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래요. 차를 세워놓고 나중에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어떤 상황이 되는지 보시죠.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어떤 상황이 되는지 보시죠. 다시요, 처음부터. 프레시를 들고, 랜턴을 들고 살펴봅니다. 차를 갖다 대놓고 다시 현장으로 와서 어딘지 랜턴도 여기저기 비춰봅니다. 결국은 찾았습니다. 요새는 CCTV가 좋아갖고요. 그리고 블랙박스에 아까 그 차에 차 넘버 다 있잖아요. 블랙박스 있죠? 또 CCTV 있죠? 그냥 가면은 결국 다 잡혀요. 대물뺑소니죠. 세워져 있는 차를 들이받고 그냥 갔을 때, 주정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이 확실할 때, 그럴 때는 거기다가 인적사항을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인적사항 남겨놓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그때는 범칙금 12만 원, 그리고 벌점 15점입니다. 그런데 상대 측에서, 상대 운전자가 오케이 100% 해주겠다. 그래서 경찰에서 벌점 범칙금부가 되는 거냐?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그냥 왔대요. 그런데 이제 수리비를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프론트 범퍼, 앞 범퍼하고 펜더 그것만 망가진 걸로 백화점에서 외관으로 가서 그랬었는데 막상 센터에 들어가니까 휠도 망가졌고요. 사이드 미러도 손상을 입었대요. 근데 나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차를 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센터에 들어갔더니 센터에서 이게 겉에서 볼 때는 프론트 범퍼하고 펜더만 찌그러진 걸로 봤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타이어 휠도 여기가 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는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못 해주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일단요. 상대차가 괘씸하잖아요.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네, 100% 다 해줄게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했었는데 인적사항 제공하지 않고 그냥 갔잖아요. 거기다 번호판을 죄송합니다. 제가 지나가다 사고를 냈는데요. 나중에 연락 주시면은 제가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써놓고 가야죠. 그냥 간 거. 괘씸하죠? 경찰에 다시 신고해서 처리해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냥 차끼리 붙여서 차만 망가졌을 때, 그럴 때는 단순 물적사고 피해조사 보고서 그것만 작성해주고 그냥 끝납니다. 통고처분 이런 거 안 해요. 벌점도 부과 안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물뺑소니예요. 벌점 15점, 범칙금 12만 원. 그리고 내 차에 자차로 처리하세요. 자차로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고 구상금 청구해서 100% 다 받으러 오세요. 근데 상대 측은 그러겠죠?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그리고 여기 주차를 왜 해놨어? 이거 주차금지구역이야.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런데 늦은 밤에 다 여기다 주차합니다. 공간이 없으면은. 블박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면서 여기가 주차금지구역인가요? 초등학교 주변이지만 제 주소지인 건물 바로 옆 황색 점선구역에 점선구역에 바짝 붙여 주차를 했고, 점선구역은 정차는 할 수 있지만 주차는 안 되는 거죠. 2.5톤 트럭도 지나갈 정도로 통행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또 이미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이 지난 상태이기에 주차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도 않는 곳이고요. 이미 끝난 주차에 대한 행위가 뺑소니범의 주장대로 물피 도주의 상황에 직접적인 과실로 관계가 되는지, 불법 주차에 대해서 과실이 적용될까요? 이런 질문이시죠. 저 차가 우회전한 차였다고 그러면 우회전하는 그 코너에 왜 차를 세웠느냐? 한 10%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진해 갔어요. 직진하는 차는 2.5톤 트럭도 지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거는 앞을 잘 봤으면 왜 사고가 납니까? 앞에 있는 차, 여기요. 여기서 지나다가 다시 또 여기를 지나서 다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10%가 될 가능성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감한 판사는 운전 미숙이다. 가로등도 켜져 있다. 100대 0. 근데 일부 판사는 그래도 거기 맞은편에도 차가 있으니까 좀 불편했겠네. 요 차. 결국 여기 차 세워있고 여기 차 세워있으니까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겠네. 10%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실보다 괘씸이 더 심하죠. 괘씸한 게. 그런데 저 차가 왜 부딪혔을까요? 밤에. 얼른 생각나는 게 저 차 음주 아니야? 걸을 때도 약간 좀 똑바로 못 걷는 것 같은데, 그거는 똑바로 못 걷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차에 탔다가 앉아서 내릴 때는 조금 다리가 불편해갖고 좀 몇 발짝 걸을 때는 약간 다리가 좀 이게 다리 저려요. 다리가 저리니까 조금 불편하게 걷다가 또 이제 아침에 일찍 나올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는 몸이 좀 불편해서 조금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원래 걸음걸이가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좀 술 한잔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건 모르죠. 근데 의심은 가죠. 그러나 증거는 없습니다. 남의 차를 부딪혔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인적사항을 나타내야 됩니다. 적어놓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연락 주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점이 큰 건 아니에요. 15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신호위반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벌점, 그 다음에 또 조금만 있으면 면허정지 바로 들어갑니다. 간단한 사고, 자동차 앞에 있는 차 근데 앞에 세 사람 타고 있었다. 세 사람 다 2주 지난 나왔다. 그럼 25점이잖아요. 15점 치면 40점 면허증이 들어가요. 그리고 범칙금 12만 원. 별건 아니죠. 근데 같은 동네 살면서 좀 그렇지 않나요? 사고 날 때 차가 쿵 소리 났는데 펜다 나가고 범퍼 나갔으면 바로 옆에 있는 휠도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이드미러도 나갈 수 있죠. 여기서 이걸 뒤늦게 불법 주차다. 그러니까 그쪽도 과실이 있다. 조금 깔끔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